거실은 조용했어요. 커튼 너머로 번지는 아파트 불빛들이 괜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는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쥐어져 있었어요. 익숙한 남편 이름 옆에 낯선 호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죠. 휴대폰 화면을 켜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 방에서 기다릴게.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남편이 내 곁이 아닌 다른 여자와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웃고 있던 제 얼굴이 거울 속에서 서서히 금이 가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헐겁게 풀며 태연하게 말했죠. 아, 오늘 하루 진짜 길었다. 밥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듯 숨만 가빴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시어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실크 가운 차림에 여왕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세진아, 밥 차렸니? 태호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얼굴 좀 펴. 여자는 남편 기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저를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원래 좀 예민하잖아.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는 제 손에, 그리고 제 옆에서는 시어머니가 남편만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거실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가슴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호텔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땀이 흥건했죠. 시어머니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시선이 유리처럼 날카로워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웃으며 말했죠. 세진아, 내 눈빛이 요즘 좀 달라졌더라. 뭔가 알고 있는 거지.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제 목소리는 너무 떨려서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남자는 원래 다 그래. 밖에서 잠깐 눈 돌리고 집에선 아무 일 없다는 듯 굴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내 시아버지 말이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녀는 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눈빛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하면서도 이상하게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나는 그때 울고불고 싸워봤지. 그런데 소용없더라. 남자는 결국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깨달았어. 여자가 버티려면 눈을 감든가 아니면 똑같이 흔들어줘야 한다는 거.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바람은 죄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그것이 마치 생존법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등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귓가에 바싹 다가와 속삭이는 목소리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세진아, 내가 약해서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한 거야. 남자가 내 가슴을 찢어놓을 때 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래?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아남을래? 그 말이 제 귀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쩐지 눈앞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눈빛이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네. 기억, 남자는 다 그래. 너도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해. 시어머니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세진아. 나도 결국 바람을 피웠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을까? 아니면 그냥 숨통을 틔우고 싶었던 걸까? 그 사람은 나한테 달라. 내가 여자로서 다시 살아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줬거든. 그 고백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였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다시 잡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세진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남편이 내 영혼을 짓밟을 때 여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죽은 듯 참고 살든지 아니면 다른 숨구멍을 찾든지.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절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차가운 눈빛, 무시하던 말투, 그리고 오늘 밤 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귓가에서 시어머니의 말과 섞여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귀에 바싹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여자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흔들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호기심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외치면서도 왜인지 그 금기가 저를 잡아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 운명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휙 던져놓고 간 신문과 아직도 미지근한 커피잔이 남아 있었죠. 태호는 출근길에 전화기를 붙잡고 나가버렸고 저는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젯밤 시어머니의 말로 가득했어요. 여자가 살아남으려면 흔들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부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곱씹게 되는 제 자신이 무서웠죠.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느긋하게 거실을 지나오더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얼굴은 은근한 미소로 빛나고 있었어요. 세진아,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잠을 설쳤겠지.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어요. 그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 다 이해해.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정말 배워야 할 게 있어.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열어보니 화장품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립스틱, 향수, 눈 화장까지. 그리고 작은 거울 하나. 이건 내가 젊을 때 애용하던 것들이야. 남자를 끌어당기는 무기지.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 단정하고 깨끗하게만 살아왔어.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로. 하지만 그게 내 남편 마음을 붙잡아 주진 못했잖아.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저는 그런 거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내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 품에 있는데. 세진아, 내가 아무리 평범하게 살아도 남자가 바람나면 넌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 내가 잃는 거야. 그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은 불안하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가락 립스틱을 집어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발라봐. 내가 원하는 색을 고르고 그걸로 내 표정을 바꿔봐.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초라해 보였어요. 밤새 울었던 탓에 눈가가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립스틱을 발라보니 순간적으로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오히려 눈길을 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여자의 얼굴이 되었네. 남자를 다루려면 내가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해. 표정, 말투, 몸짓 다 무기가 될 수 있어. 그걸 모르면 평생 당하기만 하게 될 거야. 저는 거울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건지, 정말 제가 변해야 하는 건지.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세진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약하면 세상은 널 삼켜버려. 남자에게도 가정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흔들어야 해.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머리로는 거부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거울 속 낯선 제 얼굴을 바라보며 제 운명이 변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늘 차려져 있었지만 남편은 좀처럼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오늘도 시계는 밤 10시를 넘겼고 국은 이미 식어버렸죠. 저는 멍하니 숟가락만 굴리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아침에 시어머니가 속삭이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고 있었어요. 남자는 원래 다 그래. 내가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해.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그 말이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남편의 차가운 뒷모습이 자꾸 그 결심을 무너뜨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셔츠 단추를 두어 개 풀어헤친 채 들어왔습니다. 몸에는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죠. 아직도 안 잤어? 나 바빠서 늦은 거잖아. 왜 그렇게 노려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 남편은 비웃듯 웃으며 가방을 던졌습니다. 회식이지 뭐겠어. 괜한 오해 좀 하지 마. 너도 참 피곤하게 구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 향수 냄새는 제가 아는 어떤 브랜드와도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당당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둔 반찬들을 보더니 그는 툭 내뱉었습니다. 또 이런 거 했어. 집에서 놀면서 밥 차리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나중에 치워. 그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모든 대화를 듣고 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대충 밥을 두어 숟갈 뜨더니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잠깐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와 허무가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그때 아침에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가 약하면 세상은 널 삼켜버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버텨낼 거야.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 무시하는 말투, 외도 냄새가 증거처럼 제 앞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거부하려 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잠든 모습을 보며 속으로 끝없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나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걸까? 날씨는 흐렸습니다. 검은 구름이 드리워진 도심 길거리를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앉아만 있을 수 없어 무작정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무시, 시어머니의 속삭임이 머릿속을 뒤엉키며 심장을 짓눌렀죠.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니 반가운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장도윤. 몇 년 전 제가 대학 강단에서 가르쳤던 제자였죠. 그는 예전보다 한층 성숙해진 얼굴로 서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순간 울컥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도윤아 정말 오랜만이네. 이렇게 길에서 다 만나다니.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잔잔한 커피 향 속에서 도윤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예전엔 늘 당당했는데 지금은 조금 지쳐 보이네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 누구도 제 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짚어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도윤은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위로였어요. 선생님은 늘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던 분이잖아요. 이제는 누군가한테 기대셔도 돼요. 순간 가슴이 울컥하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저 저는 당연히 버텨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죠. 그날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조차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사이로 도윤의 목소리가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카페를 나설 땐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제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며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선생님,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떨림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제자일 뿐인데 그 따뜻한 시선이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시간을 알고 기다린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누구 만났니? 얼굴이 달라졌네. 아까보다 훨씬 생기가 도네.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제자 하나 만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연히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 저 아이 내 첫 상대가 되면 되겠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겁내지 마, 세진아. 금기는 깨져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이상하게도 발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따뜻한 눈빛과 시어머니의 속삭임이 뒤섞이며 제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유난히 길고 고독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빈 거실에는 TV 소리마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집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고 말았어요. 낮에 만난 도윤의 눈빛이 계속 떠올라서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주무시진 않으셨죠?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톤. 아직 안 잤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요. 혼자 계실 것 같아 그냥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남편에게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시어머니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도윤은 카페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동안 도윤이 먼저 말문을 열었죠. 선생님, 예전엔 항상 강단 위에서 빛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지쳐 보였어요.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그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놀라지 않고 그저 제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 시어머니의 압박, 무너지는 제 마음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을 저는 도윤 앞에서 처음으로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그냥 사라져버려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 말에 도윤은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라도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간 제 안에서 무너져 있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존재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말해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카페 불빛 아래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집에 가시는 길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산 아래 나란히 걷는 길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오히려 제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게 맞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 역시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제 볼에 맺힌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저는 마침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고독이 겹쳐진 순간 우리는 결국 금기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제 안의 숨결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마음은 늘 요동쳤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어도 제 머릿속에는 도윤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그게 죄책감으로 무겁게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그녀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저를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세진아,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이? 저는 흠칫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쉬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쉬면 여자가 저렇게 빛나지는 않아. 분명 누군가의 눈빛이 널 바꾼 거겠지.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여 밥만 뜨는 척했지만 제 마음속 비밀을 이미 들킨 듯해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세진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그냥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던 거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태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태호야, 내 아내가 요즘 참 수상하다. 여자가 갑자기 달라지는 건 이유가 있어서야. 태호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설마 세진이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럴 리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내 아버지한테 똑같이 말했었어. 그런데 결국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찡그렸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아주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진아, 혹시 무슨 얘기라도 해주고 싶은 거 없니? 내가 말했지. 숨구멍을 찾아야 산다고. 넌 지금 조금씩 숨 쉬는 것 같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가슴은 쿵쿵 뛰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 불안을 이용해 흔드는 걸까요? 그녀의 눈빛은 제가 발을 들여놓은 금기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태호야, 아내란 게 원래 그래. 남편이 무심하면 다른 데서 위로를 찾기 마련이지. 너도 조심해. 세상의 바람은 남자만 피우는 게 아니거든. 그 말이 제 귀에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단순히 제게 철학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면 늘 술 냄새와 낯선 향수를 풍겼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만 지었죠. 그럴 때마다 심장은 쿵 내려앉 혼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진아, 나야, 미라.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 정미라. 늘 화려하고 당당한 그녀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 들었어. 나 걱정돼서 전화했지.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나 좀 떨자.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기대고 싶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만난 미라는 여전히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짙은 레드 립스틱,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 또렷한 눈매. 저와는 정반대의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죠. 세진아, 너 정말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미라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피곤해서 저런 얼굴이 돼. 솔직히 말해봐. 남편 때문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더는 모르겠어. 그러자 미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이, 바보야. 남자들은 다 그래. 근데 내가 너무 지쳐 보이는 게 문제야. 여자가 저렇게 초라해지면 남자 마음이 더 떠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먼저 강해져야 돼. 위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홀짝였죠.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좀 부러웠어. 멀쩡한 남편, 안정된 집안. 그런데 세진아, 너도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다 똑같. 여자는 결국 외로워. 그 말이 제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위로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날카로운 말투. 친구라서 기대고 싶었는데 어쩐지 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눈 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말, 모든 게 뒤엉켜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분명히 친구의 위로를 받은 건데 이상하게도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여전히 차려져 있었지만 공기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채 말이 없었고 남편은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의 시선이 자꾸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평소엔 무심하던 사람이 마치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세진,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라졌다니 무슨 소리야? 몰라. 요즘 화장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졌어. 전에는 집안일만 하는 사람 같더니 요즘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도윤과의 만남이 제 얼굴에 흔적을 남긴 걸까요?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 좀 한 거야. 별일.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다. 글쎄, 요즘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던데.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윤과의 그날 밤이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순간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태호야, 괜한 의심 좀 하지 마라. 여자가 조금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내 불안도 이해는 간다. 남편은 씩 웃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 솔직히 다 까놓고 말해보자. 세진, 내 눈빛이 수상하니까 나도 고백할 게 있거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비웃듯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다른 여자가 있었어. 오래된 일은 아니야. 너도 아는 사람이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조차 미소를 거두고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잔혹하게 웃었습니다. 내 친구 정미라, 너랑 제일 친하다고 했던 그 여자. 사실 나랑 오래전부터 만났어. 그 말이 식탁 위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손에 쥔 숟가락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너도 결국 내 아버지를 닮았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물을 들이켰고 저는 무너져 내린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은 증오와 배신으로 물들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갔고 저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 미라와의 외도 고백. 그 충격은 가슴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손엔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씁쓸한 웃음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태호야, 내가 미라와 얽혔다는 말. 나는 놀랍지도 않아. 피는 못 속이니까. 남편이 불편한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세진아, 너도 이제 알아야겠지. 나는 젊었을 때 내 시아버지한테 매일 무너졌어. 그 사람은 사업 핑계로, 회식 핑계로 숱하게 다른 여자들과 얽혀 다녔다. 나는 처음엔 울고불고 했지. 집안이 무너질까봐 애원도 했어.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 저는 놀라서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오랫동안 감춰온 상처를 찢어내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난 깨달았어. 여자가 살아남으려면 똑같이 바람을 피워야 한다는 걸. 그게 지옥 같아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짓밟히지 않고 내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으니까. 남편이 당황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얘기를 지금 와서 해요?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내가 똑같이 굴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를 닮아 똑같이 아내를 무너뜨리잖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한테 그랬던 거예요? 남자는 다 그렇다. 너도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다 그런 이유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히 웃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으니까. 남편에게 짓밟히고도 멀쩡히 웃으며 이 집을 지킨 비결. 그게 다 바람 덕분이었어. 그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정을 지켰다고 믿었던 방식이 사실은 가정을 좀먹어온 독이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가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결국 집을 무너뜨린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번뜩였지만 이내 허탈한 웃음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세진아, 넌 결국 내 길을 따라가게 될 거야. 너도 이미 흔들렸잖아.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제 비밀을 꿰뚫고 있는 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묵 속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와인잔을 비우며 허탈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철학, 바람으로 살아남았다는 거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 저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결국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남편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 자신을 더 망가뜨린 거라고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쩍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진아, 넌 아직 몰라. 남자라는 종자가 얼마나 여자를 무너뜨리는지. 내 남편을 봐. 내 친구와 바람 피우는 꼴을 보고도 아직도 착한 척할래. 그게 내가 말하는 가정을 지키는 길이야? 저는 숨이 막힐 듯 했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가정을 지키는 길은 어머니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 어머니는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외도의 상처에 매달려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와인잔을 쥔 손이 덜덜 떨리더니 결국 탁 소리를 내며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너까지 나를 부정하겠다는 거냐?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가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어요. 바람은 여자의 생존법이 아니라 여자를 죽이는 독이었어요. 그 말이 울려 퍼진 순간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결국 너도 나를 버리는구나. 하지만 세진아, 넌 이미 내 길 위에 서 있어. 내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끝까지 싸워서라도
어머니와는 다른 길을 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왜곡된 철학이 더 이상 제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거실 공기는 이미 칼날처럼 서 있었습니다. 남편 태호는 제 앞에 서서 의심 가득한 눈빛을 쏘아댔고 시어머니는 와인잔을 흔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진, 이제 말해. 너 뭔가 숨기고 있잖아.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긴 거 없어. 하지만 당신이 만든 상처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순간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 입으로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야.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만큼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았어. 당신이 버린 자리에 누군가는 나를 붙잡아줬다고. 공기가 무너지는 순간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미라가 들어왔습니다. 태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불렀어. 어차피 다 드러날 일. 오늘 끝내자고. 미라는 천천히 들어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진아. 오랜만이네. 이렇게 내 집에 오니 묘하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넌 감히 어떻게 여기까지? 미라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왜? 내가 못 지킨 남편, 내가 데리고 있던 게 그렇게 놀라워. 저는 충격과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다 모였구나. 아들, 며느리, 며느리의 친구 그리고 다들 바람을 숨긴 채 앉아있지. 그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거실은 진실 게임의 전장이 되었고 우리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배신을 들이대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네 사람은 서로의 죄를 들이대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호는 제 외도를 추궁했고 정미라는 비웃으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시어머니 윤서영은 마치 모든 걸 다 예견했다는 듯 미소를 흘렸습니다. 봐라, 결국 다 똑같잖아. 내 아버지도 그랬고 이제 너희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다르다고요. 전 지금까지 어머니 말에 휘둘려왔지만 오늘 여기서 끝낼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과 편지예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투 속에서 꺼낸 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윤서영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오래된 편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영 씨, 당신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그 밤이 없었다면 난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지만 내 진짜 사랑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은 처음 보는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죠. 바람은 여자의 생존법이라고. 남편이 무너뜨리면 여자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생존이 아니었어요. 이건 단지 또 다른 배신, 또 다른 파괴였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켰다고 믿었던 가정은 사실 어머니가 직접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까지 그 독을 퍼뜨린 거고요. 정미라는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건 몰랐네. 남편 태호는 굳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설교하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윤서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린 얼굴로 산산이 부서진 와인잔 조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더는
그 철학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걸. 거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와인잔 조각, 쓰러진 의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네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라앉은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호는 머리를 감싸준 채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내 탓이야, 세진. 내가 다른 남자랑 흔들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어.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먼저 나를 무너뜨렸어. 당신이 미라와 나눈 그 배신이 우리를 끝장낸 거야. 정미라는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웃기지 마. 애초에 태호는 나한테서 떠날 수 없었어. 세진아, 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잖아. 저는 그녀를 노려봤지만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 윤서영이 천천히 일어나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봐라, 결국 내 말이 맞았지 않니? 남자는 다 바람을 피우고 여자는 결국 그 길을 따라가. 너희 셋 모두가 그 증거야. 태호가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린 다 망했어. 이제 만족해. 하지만 윤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했다고? 아니, 살아남은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너희도 결국 그렇게 살게 된 거야. 그 목소리는 광기와 집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짐 하나 들지 않은 채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준 채 울부짖었고 정미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은 건 무너진 집과 홀로 서 있는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윤서영은 부서진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를 비추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바람이 여자를 살린다고 난 끝까지 믿었어. 그런데 왜 나는 끝내 지옥에 남는 거냐?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번져 나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집 안에서 그 웃음은 오래도록 메아리 쳤습니다.